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 회사 서브 로보틱스예요. 티커는 SERV죠. 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 전문이 있고요. 아, 네네. 또 한 개인 투자자가 레딧에 올린 정말 집요할 정도로 상세한 기업 분석글,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핀비즈나 S&P 같은 금융 데이터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을 다 엮어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과연 이 SERV가 정말 라스트마일 배송의 미래를 차지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너무 위험한, 초기 단계의 투기성 주식에 불과한 건지. 네,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모순이 하나 있어요. 모순이요? 이 회사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그만큼 엄청난 돈을 태우면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명확해요. 지금의 이 폭발적인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한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현금만 소진하면서 규모의 환상을 좇고 있는 걸까? 그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규모의 성장이에요. 실적 발표 자료를 보니까 2025년 초에 로봇이 100대에 불과했대요. 네, 100대였죠. 근데 연말에는 2000대 배포 목표를 달성했다. 와, 1년 만에 무려 20배나 성장한 거잖아요. 맞아요. 매출 성장세는 더 인상적이죠. 2025년 3분기 매출이 68만 7천 달러,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0%나 증가했어요. 210%요? 네. 배송 건수도 바로 전분기보다 66%나 늘었고요. 이 숫자들 자체가 지금 회사가 얼마나 가파르게 확장하는지를 그냥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성장의 배경에는 정말 든든한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버와 도어대시. 이 둘을 합치면 미국 음식 배송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니까 이건 뭐 수요처를 거의 보장받고 시작하는 게임이나 다름없어 보여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CEO 알리 카샤니가 실적 발표 때 계속 강조했던 물리적 AI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 그 플라이휠 개념? 네. 이게 이 회사의 성장 논리 핵심이거든요. 그 선순환 구조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들리죠. 더 많은 오봇을 배치하면 주행 데이터가 더 쌓이고 그걸로 AI 모델이 똑똑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운영이 효율화되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이걸 보고 더 많은 파트너들이 들어오고 그럼 또 로봇을 더 많이 배치하고 이런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요즘 성장주라고 하면 너도 나도 이런 플라이휠 얘기를 하잖아요. SERV의 플라이휠이 다른 회사들의 장밋빛 전망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을 짚었는데 차이점은 바로 물리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물리적. 네,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상에서 데이터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 도시의 보도를 달리면서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성장 사이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데이터 해자, 데이터 못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해자요? 네, 로봇 한 대가 배송을 한 번 더 할 때마다 후발주자가 따라잡아야 할 데이터의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로봇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경쟁사들의 진입 정벽을 계속 높이고 있는 셈이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플라이휠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촉매제가 바로 3세대 로봇 젠3예요. 아, 비용이 줄었다는 그 로봇? 맞아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생산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레딧 분석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군요. 네, 저도 봤어요. 이 비용 절감 덕분에 로봇 한 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기간, 즉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우와, 절반으로 줄었네요.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지점인 거죠. 우버와 엔비디아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지분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럼요. 그건 이 회사의 근간이에요. 우버는 안정적인 수요를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엔비디아는 로봇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최첨단 AI 칩 기술을 제공하죠. 아,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사업의 핵심적인 두 축을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이건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우위죠.
알겠습니다. AI 플라이휠, 규모의 경제, 우버와 엔비디아라는 든든한 뒷배까지 정말 그림은 완벽해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실적 발표 자료에서 계속 눈에 걸렸던 숫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손실 규모입니다. 네, 매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뛰는데 왜 손실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2025년 3분기 조정 EBITDA가 마이너스 2,490만 달러나 되더라고요. 아, 네. EBITDA는 보통 영업으로 얼마나 돈을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사업의 핵심 활동에서조차 아직 돈을 벌기는커녕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네, 정확히 그렇게 보셔야 해요. 특히 조정 EBITDA라는 건 주식 보상 비용이나 감가상각비 같은 회계상의 비용들을 다 빼고 최대한 좋게 보여주려고 조정한 숫자인데도 저렇다는 게 핵심이죠. 아, 좋게 보여준 게 그 정도군요. 그렇죠. 지금은 미래 성장을 위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단계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돈을 쓰고 있는 건가요?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한 달에 약 500만에서 600만 달러의 현금을 소진하고 있어요. 한 달에요? 네, 이걸 현금 소진율이라고 하죠. 로봇을 새로 만들고 새로운 도시에 진출하는데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앞으로 로봇 배포가 늘어나면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럼 회사가 위험한 것 아닌가요? 이러다 돌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물론 회사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1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고 기존에 있던 2억 1,100만 달러를 합쳐서 당장 위험한 상황은 피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계산해보면 대략 2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운영 자금을 확보한 셈이에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네. 하지만 이건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확보한 현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배치된 2,000대의 로봇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내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단위 경제를 증명해내야만 생존할 수 있어요. 단위 경제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로봇 한 대가 배달 한 건을 할 때마다 돈을 버는지 까먹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아, 배달 한 건당 손익이요? 그렇죠. 배달 한 건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그 배달에 들어가는 전기료, 통신비, 원격 관제 인력 비용, 로봇 유지보수 비용 같은 걸 다 합친 것보다 많아져야 단위 경제가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마이너스면? 만약 이게 마이너스면 배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되니까요. 지금 SARV는 바로 이 단위 경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도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당연히 알고 있겠네요. 그럼요. 핀비즈 데이터를 보면 주가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주가가 25%나 하락했죠. 아, 많이 빠졌네요. 이건 시장이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재무 리스크와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걸 함께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이런 이론적인 재무 리스크뿐만 아니라 로봇이 실제로 돌아다니는 현실 세계의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언급했던 그 레딧 게시물에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 그 웨이모 사고 말씀이시죠? 네. 2025년 12월 27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 SARV 로봇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이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봤어요. 사고 자체의 경중을 떠나서 이런 사건 하나가 이 사업 모델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심지어 그 게시물에서는 이 사고 때문에 LAC에서 운영 허가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까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바로 그 레딧 게시물이 이 회사가 마주한 복잡한 운영 리스크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어떤 리스크들인가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규제 리스크입니다. 이 로봇들은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보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도를 다니죠. 도시마다 규제가 다르고 교통법규도 달라요. LA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시카고나 마이애미에서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건 CEO 인터뷰에서도 언급됐죠. 마이애미의 높은 습도나 시카고의 눈과 혹한처럼 도시마다 환경이 너무 달라서 AI를 거의 새로 훈련시켜야 한다고요. 네.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준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도시마다 R&D를 다시 하는 느낌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진출하는 도시마다 시간과 비용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안전 및 사회적 수용성 리스크예요. 사회적 수용성이요? 네. 웨이모 차량과의 충돌뿐만 아니라 길을 걷는 보행자, 특히 아이나 노약자와의 사고 가능성도 있죠. 또 의도적으로 로봇을 발로 차거나 넘어뜨리는 사람,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항상 존재해요. 아, 그런 문제도 있겠군요. 단 한 번의 큰 사고만으로도
여론이 악화되고 해당 도시에서 즉각 퇴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람과 사회의 문제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쟁 심화 리스크예요. 이 시장에 SERV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도 있나요? 그럼요. 이미 유럽 등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쉽 테크놀로지나 키위봇 같은 직접적인 경쟁자들이 있고요. 심지어 가장 큰 파트너인 도어대시조차 자체 로봇 돛을 개발한 적이 있어요. 아, 도어대시가요? 네. 지금은 SERV가 우버라는 강력한 파트너 덕분에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독점적인 위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들을 종합해보죠. 이 회사의 최종 목표는 도대체 뭔가요? 경영진은 2,000대의 로봇이 완전히 가동되면 연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어요. 네, 그랬죠. 2025년 예상 매출이 250만 달러인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도약인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그리고 현재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은 이 목표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는 회사의 발표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 핵심 동력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가능해요. 세 가지요. 첫째, 로봇 가동률의 극대화. 지금 배치된 2,000대의 로봇이 잠시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배달을 수행해야 해요. 둘째, 광고 수익 창출. 아, 로봇 몸체에 광고 붙이는 거요? 네, 움직이는 광고판처럼요. 배달 수수료 외에 추가 수익을 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야심차 보이던데요. 바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판매요. 맞아요. 로봇을 운영하는 운영체제나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도시의 보도, 교통량 같은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고마진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026년에 매출이 갑자기 10배 이상 급증할 거라는 회사의 예측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계획대로 완벽하게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와,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이 지적했듯이 현재 주가는 이 완벽한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핀비즈 자료를 보면 예상 매출 대비 주가 비율, PS 레이시오가 35배에 달하는데요. 35배요? 이건 일반적인 고성장 기술주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시장은 이미 이 회사가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믿고 높은 가격을 매겨놓은 상태인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정말 뭐 아니면 도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해요. 이건 전형적인 바이너리 아웃컴에 가까운 투자예요. 바이너리 옵션. 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성공한다면 매출이 폭발하고 수익성이 증명되면서 주가는 지금보다 몇 배 더 오를 잠재력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로봇 대량 생산이 지연되거나 새로운 도시의 규제에 맡기거나 혹은 그 중요한 단위 경제 달성에 실패하는 등 계획의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 높은 기대감만큼 주가는 크게 하락할 위험이 공존하는 거죠. 성공과 실패, 그 중간 지대가 거의 없는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리하자면 SERV는 우버와 엔비디아라는 확실한 파트너와 선도적인 AI 기술, 그리고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현금을 태우면서 수많은 규제와 안전 문제, 치열한 경쟁 같은 현실의 장벽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군요. CEO는 언젠가 SV 로봇이 길거리의 우체통처럼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죠. 네. 만약 이 로봇들이 정말 CEO의 말처럼 우체통이나 가로등처럼 흔한 존재가 된다면 그때가 되면 원래 모두의 것이었던 공공의 공간, 즉 보도의 소유권과 통제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보도가 상업적 배송 활동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 중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서 어떤 새로운 문제와 기회가 생겨나게 될까요?